결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취득가액, 그 다음에 양도가액, 실거래가를 알 수 있고 입증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거래가,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 중에서 어느 하나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는요, 추계결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차익 계산한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고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기본공제를 빼서 과세 표준이라는 것을 계산하고, 거기다 세를 곱하면 산출세액이라는 개념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양도차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항상 뼈대 차근과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담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도차익 추계 결정하는 방식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양도차익의 기본 정의. 앞에서 실거래가를 알 수 있다면 실질거래가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뭘 빼야 돼? 바로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용 3개를 더한 값이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모르는 얘기죠. 그러면 추계 결정한 양도가액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추계 결정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빼는 거, 이것이 바로 추계 결정에 따른 양도차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양도가액부터 추계, 미루어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봐야 되죠. 되게 간단합니다.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 만약에 매매 사례 가액이 있다면 그 매매 사례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해석합니다. 매매 사례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양도가 이루어진 당시 기준으로 각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사례 가액을 얘기하게 됩니다. 한편 매매 사례 가액 3개월 기준으로 찾아보는 거 없어 라고 한다면 혹시 이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걸 찾아봐야 됩니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금액을 감정가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매매 사례 가액이 있으면 굳이 감정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 그러니까 매매 사례 가액도 그렇고 감정가도 마찬가지다시피 감정가도 없다, 3개월 이내에. 그러면 그때는 양도가액을 기준 시가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동산 학개론 등을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토지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것이 있었고요. 이걸 비박 베이스로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 가격 비준표를 활용해서 시군구청장이 각각의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매겨놓은 것을 개별 공시지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토지 얘기예요. 주택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대별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단독주택 중에서 가격을 매기면 이걸 이름하여 표준주택 가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시군구청장은 이런 표준주택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각각의 단독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면 이걸 이름하여 개별 주택 가격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한편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전국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냥 가격을 매기죠. 이걸 공동주택 가격. 그 외에 건물 같은 경우는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방자세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장이 결정 고시한 가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편 양도소득세와 같은 국세다라고 하면 제 세무서 있고 제일 위가 국세청이거든요. 국세청장이 결정 고시한 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또는 양도소득세니까 국세청량이 결정 고시한 가액, 이런 것을 국세 파트에서는 기준 시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만약에 지방세라고 전제하면 이름하여 시가 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금 양도가액의 실거래가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양도차익 추계 결정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순서가 포인트야. 매, 감, 기 순서로 결정한다. 만약 매매 사례 가액이 있으면 매매 사례 가액을 양도 가액으로 해석할 테고, 매매 사례 가액이 없으면 양도 기준 각 3개월 이내에 감정가를 기준으로 바로 양도 가액을 추계 결정을 하게 될 테고, 매매 사례 가액도 감정가도 없다라고 한다면 기준 시가를 양도 가액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설명 더럽게 길게 드렸는데 포인트 매, 감, 기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양도 가액을 결정하는 순서다. 이 문제에서는 논의 포인트가 지금 양도 가액의 추계 결정 순서와 취득가액의 추계 결정 순서 등을 중심으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기준시가 같은 경우 우리가 토지와 주택과 그 다음에 지금 건물 얘기했는데, 최근 시험에서 극단적으로 흔들어줬던 것이 이 공인중개사법이랑 연계가 되는 파트인데, 분양권 기준시가 어떻게 산정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한번 쟁점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건 부차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자, 양도 가액의 추계 결정 순서 매, 감, 기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도 가액을 추계 결정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필요한 것이 취득 가액의 추계 결정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취득 가액을 추계 결정함에 있어서 순서 역시 포인트입니다. 매감 환기 순서로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취득했던 그 물건에 대해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상속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증여도 있었고, 교환도 있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금액이 오가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20년 전 그 취득할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매매 사례 가액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일단은 매매 사례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가액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료를 뭐 찾아봐도 매매 사례 가액이 마땅히 없다, 각 3개월 이내에는, 그러면 20년 전 취득할 당시에 각 3개월, 전후 3개월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없다라면은 소위 환산가액 또는 취득 환산가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환산가액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환산가액을 알기 위해서는 일정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그 데이터가 없어서 환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다라고 전제가 되면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을 뭐로 합니다? 취득가액으로 삽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기준시가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가,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잡단질문으로서 만약에 앞에서 매, 감, 기 바로 뭡니까? 양도 가액의 추계 결정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교재는 지금 제가 빼놓고 기출에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추가는 교재 안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양도 가액을 기준시가로 어떤 매감이 없어서 기준시가로 결정을 했다면 취득가액도요 기준시가, 이 순서 무관계 취득가액도 다 기준시가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요건 지금 하나짜리 불구하고요. 다시 갑시다. 취득시, 양도시 실거래가를 알 수 있다면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에 따른
바로 양도 차익 계산 방법 실거래가에 따라서 양도 차익을 계산해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파트에서 문제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양도 가액을 추계 결정하는 순서, 매감기, 환산가액 없습니다. 양도 가액 추계 결정할 때는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는 매감 환기 순서로 결정을 하게 된다. 요걸 가지고 순서를 방어치기에서 틀리게 구성을 하거나 또는 양도 가액 파트에서 매감 환기 이딴 식으로 말장난을 하거나 요렇게 구성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영역에서 출제가 되면 겁나 긴 법정을 쫙 깔아버립니다. 다 토합니다. 힘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는 얘기를 쭉 깔아버리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 답으로 뽑았던 것은 놀랍게도 매감기, 매감 환기라는 이 명제를 가지고 다 구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하나 사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는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시험 문제는 너무 유치하게 보여요. 다만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 더. 취득 환산가액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공식. 실제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 양도 당시의 매매 사례가액, 양도 당시의 감정가 순서가 이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를 모른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양도 가액은 그냥 실거래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 당시의 매매 사례, 감정가 이게 없으면은 이때 환산가액, 취득 환산가액을 계산해 내야 되는데 순서가 실매감, 양도 당시에 실매감, 실제 거래가 있으면 그거 활용하면 되고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 활용하면 되고 그도 없으면 양도 당시에 감정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됩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자,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요렇게 곱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취득 환산가액, 환산가액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실매가 기준시가분의 기준시가라고 하는 거 이게 취득 환산가액을 계산해낸 공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하고자 할 때 실매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취득가액을 뭘로 잡는다? 기준시가로 잡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취득 환산가액을 계산해내는 공식이 제일 어려워요. 최소한 지금까지 시험에서 중요한 점은 아니지만 매감기, 매감 환기는 너무 많이 나왔거든. 기출문제 분석하다 보면 좀 민망할 정도에 뭐 이런 걸 내나 우리 수험생을 병신으로 하나 병신들 많습니다. 너무 쓸데없는 공부를 하세요. 근데 저도 강사다 보니까 좀 두렵기도 하거든. 맨날 똑같은 문제 나오면 좋겠지만 실매감, 기준시가분의 기준시가 요거까지 공부하시면은 추계 결정의 거의 99%를 다 해결을 하시게 됩니다. 그 중에 99% 중에 99%는 매감기와 매감 환기라고 하는 거 요걸 갖고 출제 쟁점을 삼아냅니다. 기타 우리 차업단 얘기 필요 경비 계산 공제이라고 하는 거 취득 당시 기준시가라고 하는 거 곱하기 3%가 바로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됩니다. 물론 우리 앞에서 미등기 양도 자산 같은 경우는 뭐 주택 관련해서 비과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0.3%를 곱한다 이런 게 있는데 필요 없고요. 그냥 기본 용어에서 자, 추계 결정에서 양도 차익 다시 정리합니다. 추계 결정한 양도 가액에서 추계 결정한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을 빼게 되면 이게 추계 결정에 따른 양도 차익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추계 결정에 따른 양도 가액이라고 하는 것 순서 매감기, 추계 결정한 취득가액의 순서 매감 환기. 그럼 취득 환산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양도 당시에 실매감 순서입니다. 곱하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라고 하는 거. 그
글쎄요, 계산 문제 되면 어차피 손 못 댈 텐데 어쨌든 매감기, 매감환기 이것만 얘기하면 너무 민망하니까 살부터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 필요금리 계산 공제액이라는 것은 취득 당시 기준 시가 곱하기 3%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양도차익의 추계 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 구성할 때는요, 2년에 한 번꼴로 각각 출제가 돼요. 실질 거래가에 따른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지산점이라는 것으로 얘기가 끝나고, 추계 결정에 따른 양도차익은 매감기, 매감환기라는 것으로 거의 다 끝나게 됩니다. 아마 제가 세법을 세무상 뭐 이런 것부터 잘한다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20년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이것만 가지고 끊임없이 장난질을 해요. 문제는